태백산 자락을 따라 낙동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경상북도 안동.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에 위치한 이곳. 아름다운 학교, 전국 최우수교 표창을 받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정에 비석이 있다? 대한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황민화 교육을 실시하던 1944년. 과연 이 학교 학생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안동 농림학교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 알려줄 한국사의 신, 큰별 최태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제가 이 안동 농림 학생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안동 농림 학교, 여러분들의 학교죠, 맞죠? 제가 솔직히 역사 수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 그게 바로 연도 외우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여러분들의 학교잖아요, 그죠? 게다가 1933년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안동 농림학교였다는 것. 요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후배로서 그 정도는 좀, 왜냐면 개교 기념일 날 쉬어 안 쉬어? 공짜로 쉴 수는 없잖아.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1900 몇 년? 33년 개교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1933년도에 개교했던 이 안동 농림학교에서 벌어진 항일 운동,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안동 농림학교 사건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학교, 이거 어디 봤어요? 혹시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나요? 이곳 안동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항일 운동의 성지 중의 성지다. 국가 유공자가 정말 이 도시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왜 유독 이곳에서 이렇게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게 아마 이게 선비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동의 이 항일 운동 중에서 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한 편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감독이, 이 영화 밀정이잖아요. 이 감독이 여기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이 사람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오, 여기 아직 문제 다 안 나갔는데. 자, 그러면 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 박수빈입니다. 수빈이. 자, 우리 수빈이. 이 영화 밀정에서 안동 사람인데요, 의열단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엔딩에 배치를 놨어요, 이 감독이.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육사. 정답.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저 264 저 수행본을 가지고 시를 썼던 시인. 이육사는 여러분들 감옥에 몇 번 들어간지 아세요? 감옥에 무려 17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말 그대로 탈탈탈 털려 갖고 나와요. 그냥 영원히 그냥 쏙 빼놓은 상태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고문 속에서 감옥을 나오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 그런 상태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항일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고문받고 이거 2번, 3번
근데 이육사는 무려 17번. 17번. 저는 이게 바로 안동 사람들의 정신인 것 같아요. 이 결기가 있어요. 이 안동의 어떤 결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어떤 선비 정신의 어떤 그 집합체, 이곳이 바로 이 안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여러분 배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그 DNA에도 이런 것들이 그냥 배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40년대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이 학교로 한번 와볼게요. 이 당시 이 학교 이름은 바로 안동 농림학교였습니다. 이 농림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여러분들 이 경북 지역에서 당시 유일한 중등 교육기관이에요. 유일한 중등 교육기관. 그리고 전국에서 바로 이 농업 전문 농림학교로서는 5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였습니다. 이 당시 살던 그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인들이죠. 학생이고 지식인이에요. 그럼 지식인은 뭘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선배들은 거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배운,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운 지식인들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에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이 배웠으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그 고민과 그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1940년대에 그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1937년 중일전쟁 벌어지고 1938년도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면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집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라고요.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학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체격 좋은 학생들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지. 당신들이 어디 가야 돼 지금? 전쟁터 가야죠. 전쟁터 가야죠. 여기 왜 있어? 라고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선배들이 수학여행을 갔어. 어디로 갔냐면 부여로 갔어. 부여로. 자, 부여로 수학여행 간 거예요. 수학여행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강제 노역이요. 아, 수학여행 가서 강제 노역을 했다. 아, 자, 일단 제가 드릴게요. 네, 정답. 강제 노역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여에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알죠? 신궁을 짓고 있었어요. 그 신궁을 짓는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수학여행 가서 거기서 신궁 짓다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 8회 9회 10회 이 선배들 중에서 학교에 무궁화 꽃이 피었나 봐요. 그때 어느 한 학생이 이 무궁화 꽃은 바로 우리 조선의 꽃이야 라고 학우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잘 봐라고.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의 꽃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사상이 불온하다고 퇴학. 이게 이런 시대 분위기예요. 지금 이런 시대 분위기예요. 수학여행 갔는데 벽돌 날르고 그냥 무궁화꽃이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했더니 퇴학당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배운 학생들, 지식인들, 여기 있는 농림학교 선배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 일제강점기 이 식민지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 끝에 단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명성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당시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어두워요. 어둠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 깜깜한 밤에 서서히 빛나기 시작하는 바로 여명, 새벽별, 금성, 그걸 명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당시 여러분 선배들이 갖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1943년 4월뿐만 아니라 바로 10월 달에 또 다른 조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안에서 그 단체 이름은 바로 조선독립회복연구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조직이 다르면 자신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 명성의 중심으로 우리 운동하자. 아니야. 조선독립회복연구단이 중심이 돼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그 서로의 조직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로 연대하자. 하나로 연대하자. 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독립회복연구단이 행동을 하면 명성회가 함께 따라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 농림학교 선배들이 거사일을 정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만든 그 항일운동 단체들은요, 대부분 교육 쪽입니다. 교육 쪽.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배웠으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문맹에 힘들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역사와 국어를 좀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 농림학교 학생들은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이곳 농림학교의 무기고를 털어서, 왜냐면 당시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당시 여기서 이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무기고를 털어서 안동 경찰서를 접수할 생각을 합니다. 오, 이거는 세요, 그죠? 바로 그 거사일이 바로 1945년 3월 10일, 3월 10일 이날을 딱 정해가지고 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일제 경찰서에 포착이 돼요. 포착이 되면서 3월 10일을 전후해서 이에 연루된 명성회, 아까 또 어떤 연구단? 조선독립회복연구단. 이 단체 소속 학생들이 줄줄이 검거돼서 총 한 80여 명이 검거돼요. 그럼 다 엮여 들어간 거예요.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1945년 8월 15일이 온 거예요. 재판이 안 끝났어. 재판 결과가 있어야 이게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농림학교 학생들은 지금 3월 10일 날 총을 탈취해가지고 어디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곧 뭘까요? 그건 곧 광복되고 나서는 뭘까요? 그건 광복되고 나서 바로 독립운동가로 지정되고 알리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그냥 광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8월 17일 날 나오거든요. 감옥소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 여러분 선배들의 어떤 그 항일 운동의 기록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생존자들, 어떤 그 구술, 그런 증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이 안동 농림학교 사건들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알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마음, 여러분 선배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자신의 수인 번호로 시를 썼던 그 시인, 안동 시인 누구라 그랬죠? 이육사. 그 이육사의 그 시로 제가 이 안동 농림학교 학생들의 그 마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육사의 시 중에서 여러분 잘 모르는 시인데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라는 시. 그 꽃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던 학생들, 이 시대를 살던 그 청춘들의 그 마음을 오롯이 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선배 농림학교 선배들이 1945년 3월 10일 거사일로 정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시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육사의 꽃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동방은 어딜까요? 동쪽에 있는 바로 우리나라. 그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그 시대. 그런데 이 육사는, 이 농림학교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망의 시대에도 꽃은 핀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흑백 사진의 그 배경 속에 그 꽃의 색깔이 보여요. 어떻게 핀답니까? 빨갛게. 그 절망의 그 흑백의 그 배경 속에서 그 빨갛게 피어나는 그 꽃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학생은요 역사의 거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음껏 푸른 하늘을 비상했던 그 거대한 독수리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그 역사 속 거인의 DNA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왜 지금 앉아서 책을 공부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은 한번 구해보시려고 노력하신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선배들이 이곳 농림학교에서 고민했던, 그 구석구석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격론을 벌이면서 고민했던 그 지점과 비로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 농림학교 선배들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운 안동 농림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후배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단순히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서 그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면면이 이어진 학생운동의 한 축으로 안동 지역 독립운동사의 대미를 장식한 안동 농림학교 학생 항일운동. 두려움을 무릅쓰고 독립을 부르짖은 그날 학생들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